안녕하세요. 커리어 파토스 정진영입니다. 리더의 자리에 계시거나 앞으로 그 자리를 꿈꾸는 분들과 함께 오늘은 조금 깊이 있는 주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리더가 갖춰야 할 수많은 자질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의 결여가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람의 진심과 실체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 안목의 부재가 가장 위험한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 마케팅 팀장의 사례를 통해 리더의 안목이 조직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전 천일야화의 그리스 왕과 의원 두반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어 구성했습니다. 어느 일용 소비재 기업 마케팅 팀의 김 팀장은 신제품 실적 부진으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영진의 압박이 거세지던 그때 업계에서 실력자로 정평이 난 박 과장이 새로 경력직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박 과장은 팀에 오자마자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어냈고 기존 팀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캠페인을 기획해냈습니다. 그가 주도한 캠페인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매출은 순식간에 반등했습니다. 회사 전체가 박 과장의 능력을 칭찬했고 김 팀장의 사람 보는 안목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밝은 성과 뒤에서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팀의 고참이었던 송 과장은 이 새로운 박 과장의 등장이 자신의 입지를 위협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김 팀장의 불안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송 과장은 박 과장이 팀장의 공적을 가로채려 한다는 근거 없는 말을 팀장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또한 박 과장이 독단적인 태도로 팀의 화합을 해치고 있다는 식의 이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김 팀장은 이 속삭임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박 과장이 보여준 명백한 실적보다는 누군가의 시기 어린 평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객관적인 시선이 주관적인 의심으로 변해버린 결정적인 실책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김 팀장은 박 과장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사소한 일로 그를 크게 질책하며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보석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한 김 팀장 곁에는 이제 아첨을 일삼는 송 과장만 남게 되었습니다. 김 팀장은 송 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중요한 후속 캠페인의 기획과 승인을 모두 그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송 과장은 겉만 화려할 뿐 실제로는 팀에 막대한 손실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캠페인을 기획했던 것입니다. 안목이 흐려진 김 팀장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결제를 해버리고 말았고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송 과장은 모든 책임을 김 팀장에게 전가하며 등을 돌렸고 김 팀장은 결국 조직에서 축출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현대적인 비극의 바탕이 된 천일여화 속 유난 왕과 의원 두반의 이야기는 리더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불치병에 걸려 고통받던 유난 왕은 현자 두반의 지혜로운 치료법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두반은 독한 약을 먹이는 대신 신비한 약초를 채운 나무 클럽을 만들어서 왕에게 공놀이를 하게 했습니다. 손바닥의 땀구멍을 통해 약기운이 자연스럽게 몸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혁신적인 방식이었는데요. 왕은 이에 두반을 깊이 신뢰하며 높은 관직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그를 시기한 재상의 이간질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재상은 두반이 왕을 살해하려 한다는 공포를 왕의 마음에 심어주었습니다. 리더가 객관적인 은혜보다 주관적인 공포에 사로잡히는 순간 비극은 시작됩니다. 공포에 질린 유난왕은 자신을 구한 은인인 두반을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반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구걸했지만 의심에 눈이 먼 왕은 완강했습니다. 지혜로운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해버린 리더의 전형적인 어리석음이었던 것입니다. 처형 직전 두반은 왕에게 마법의 책을 선물하며 자신이 죽은 뒤에 그 책을 펼쳐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호기심에 이끌려 두반이 남긴 책을 펼쳤습니다. 책장이 잘 넘어가지 않자 왕은 습관적으로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며 한 장씩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책장에는 두반이 미리 발라둔 치명적인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책장을 다 넘겼을 때 왕은 온몸에 독이 퍼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혜를 주었던 인재를 사지로 몰아넣은 리더가 그 인재가 남긴 마지막 장치에 스스로 빠져 파멸하게 된 것입니다. 인재의 진심을 읽지 못하고 주변의 거짓에 휘둘렸을 때 그 결과가 리더 자신에게 얼마나 치명적으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인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시대를 불문하고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리더가 사람 보는 안목을 잃는 순간 진짜 인재는 조용히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리더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가짜 인재들이 채우게 됩니다. 조직 안에서 건강한 비판은 사라지고 오직 아첨과 정치만이 만연하게 될 때 리더는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며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인재는 자신을 알아주는 리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자신의 가치가 훼손된 곳에는 결코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학습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팀원의 성과를 누군가의 평판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로 평가하고 있는지, 나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편견이나 시기심이 보석 같은 인재의 빛을 가리고 있지 않은지도 깊이 고민해봐야 할 지점일 것입니다. 천일야와의 고정이 주는 메시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리더의 가장 강력한 힘은 지식이나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사람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인재를 알아보고 그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리더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부적절한 유혹이나 속삭임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리더십 여정이 사람을 향한 깊은 통찰과 지혜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